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외국민 서류 제출 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많은 분들이 또 기뻐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발표들이 나왔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3월 전형에 지원하시기를 말씀드리고, 또 연세대학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1차 발표를 했는데 1차 발표에서도 아직 좋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또 도전하시기를 다시 권유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은 중앙대학교 화면입니다. 올해 3월 입학에 21년도 3월 입학에 관련된 특별 전형 원서 접수 일정, 서류 제출 일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원서 접수 기간과 그 다음에 서류 제출입니다. 두 날짜가 다른 것은 원서 접수 방법과 서류 제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대부분은 원서만 생각하시고 서류 접수를 좀 고민 안 하신다든지, 또는 서류 접수만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까 원서 접수 일정 놓치신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원서 접수하고 서류 제출 일정에서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원서 제출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들을 이렇게 원서에다가 기록하는 부분이고요. 사진 찍는 학생의 사진 이런 것도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원서 접수,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고요. 서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증명서라든가 그 다음에 재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이런 등등의 인터넷으로는 접수할 수 없는 그런 서류들을 직접 해서 종이로 만들어진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들을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 서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원 자격 심사 신청서의 경우는 어떤 학교는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학교의 입학처에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직접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 걸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 목록표 이런 게 나오죠. 여기 수학기간 목록표에 보면 학생이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그 다음 그 학교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표현해서 학교 다녔다라는 게 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수학기간 목록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가 인터넷에서 직접 작성돼서 컴퓨터가 알아서 작성했지만 지금 연대처럼 따로 이렇게 개인이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맨 마지막으로 내가 몇 년 몇 개월을 다녔는지 나오는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보시면 11년 2개월 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는 다녔는데 왜 이거밖에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즉 학기가 끝나고 이동하면서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전출 나가는 기간 또는 전입되는 기간,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12년이 꽉 다 안 채워져요. 물론 처음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한 학교를 쭉 다녔다, 그럴 경우에는 12년이 꽉 채워지겠지만 대부분 한 번 정도 이동한 학생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학생이 학교를 쭉 다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란이 생긴다든지 중복이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 여기 보시면 특이사항에 이런 내용을 적어 주셔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 중복인지 또는 월반인지 또는 누락인지 이런 부분들을 적어 주시고, 언제였는지,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적어 주셔야지 이 사정관들이 이걸 보고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락된 기간이라든지 빠진 기간들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그 상황들을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 표시를 잘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기간에 잠깐 보시면 제가 지금 연도만 표시해 있는데 사실은 월까지 서류상에 전입이나 전출 날짜가 있다 그러면 그 기간도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능하면 꼼꼼하게 채워주시는데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 우리 애가 언제쯤 왔는데 그 날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그럴 경우에는 대충의 날짜, 그 몇 월 정도까지만 기입하시고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는 부분들은 아마 대학에서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때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 학교 조사표라는 게 있는데 외국 학교 조사표 여기도 보시면 학교 주소 그리고 팩스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쭉 써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터넷상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연세대학교처럼 일일이 적어야 된다. 이때 팩스 번호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중에 정확한 것들이 한두 개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교는 홈페이지가 없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셔야죠. 학교 이메일 주소는 없는데 선생님 이메일 주소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라도 가능하면 팩스나 전화번호는 꼭 정확한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주소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영어로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뭐 중국어나 또는 베트남어나 그 나라 현지 언어밖에 없다 그러면 또 그걸 적어주셔도 영어로 해서 사정관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팩스 번호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뒤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학기간 기록표와 학교 관련 사항에서는 우리 학생이 재학한 학교가 초에 다 해당된다면 빠짐없이 기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표 같은 경우 표예요. 외국 학교 조사표라는 말은 국내 재학했던 학교는 적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던 학교 거기만 적으면 된다는 것이 뜻인데 수학기간 기록표에는 맨 주셨던 수학기간 기록표에는 초, 중, 고교를 다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가능하면 날짜는 어머님들이 학생의 재학 사실 기록표라든지 또는 전이런 날짜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기소개서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동일한 시간대에 저희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설명은 대교협 그러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기본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할 텐데요. 고려대학교가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 질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같이 시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소개서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네 번째 학력조회 동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년 학생들이 후기 때문에 원서를 쓰고 있고 지금 오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서류를 발송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지금 학력조회 의뢰서와 학력조회 동의서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선생님 이거 어디까지 채워 넣어야 됩니까? 얼마만큼 써야 됩니까? 뭐 몇 장 써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 학력조회 동의서와 의뢰서와 동의서가 무엇이냐면요. 대학에서 합격한 우리 학생이 정말로 그 학교를 다녔는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형식을 보시면 이게 학력조회 동의서거든요. 학력조회 동의서라는 거는 대학에서 입학한 학생, 그러니까 최종 입학한 학생이 그 학교에 다녔는지를 대학이 물어볼게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동의해 주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네, 제가 다닌 학교 거기 물어보셔도 돼요.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칸에 있는 쓰면 됩니다. 근데 중앙대학교는 이렇게 좀 빨간 칸에 이렇게 학생이 쓸 수 있는 것만 딱 구분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다 구분을 잘 안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 이거는 연세대학교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인만 하면 돼 또는 이름만 쓰면 돼 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노란색은 제가 표시해 놓은 건데 이 부분만 쓰면 그런데 요거 말고요. 학력조의 의뢰서, 이 의뢰서는 대학이 각 학교, 즉 해외에 있었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이 입학한 학생이 진짜로 그 학교에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그걸로 보내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를 보냅니다. 아까 제가 팩스 번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의뢰서를 각 학교에 팩스로 보내요. 팩스로 보내서 그 학생이 그 학교에 재학했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당연히 학교 측에서는 있었어요, 재학했어요 라고 하면 재학해라고 해서 표시해서 다시 대학 측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의뢰서인데 지금 여기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잘 설명해놨죠. 이렇게 테두리를 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거에 보면 여기 지원자 작성란에만 기재합니다 라고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칸에 보면 해외학교 학적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라고 써놓으니까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 학교에 학적 담당 선생님이 이걸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문의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위에 지금 여기 있는 빈칸,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빈칸만 작성해서 대학에 제출하면 대학이 이 서류를 그대로 초, 중, 고등학교에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면 그 학교에서 받아서 지금 이 부분들을 다 작성해서 다시 대학으로 회신을 보내요. 팩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우리 학교에 재학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해외에서 재외국민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졸업, 재학, 성적 증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에 성적을 기입하지 않았어요 또는 많은 인터의 경우에는 트랜스크립트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쿨 리포트라고 하는 형식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다 괜찮습니다. 트랜스크립트를 내셔도 되고요. 스쿨 리포트를 내셔도 되고요. 또는 한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활기록부를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시는데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는, 즉 한국 학교의 경우는 그렇겠죠. 한국 학교의 경우에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합격하면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 증명서는 반드시 영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영사 확인을 하거나 또는 지금 계시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아포스티유가 체결되어 있다면 아포스티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 이제 영사 확인을 하게 되는데 요 서류만큼은 반드시 영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만 일부 인터내셔널 스쿨에서는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이런 성적 증명, 특히 성적 증명을 영사 확인으로 어머님들에게 줄 수 없다. 또는 학생들에게 줄 수 없다.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으로 바로 보내겠다.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서류 전형을 하는 학교들은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줍니다만 지필고사, 필기시험을 보는 학교들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대학으로 영사 확인 없이 바로 성적 증명이나 다른 증명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머님들이 있는 학교에 담당 선생님하고 확인하셔서 특히 성적 증명, 특별히 성적 증명에 관련돼서는 학교가 영사관에 가서 영사 확인을 받아오실 정도로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꼭 어머님들에게 그 서류를 줄 수 없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보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각 대학으로 미리 사전에 연락하시든지 하셔서 그렇게 컨펌을 받고 이 증명서를 보내는 방법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증명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라서 이 부분에서는 영사 확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와중에 원본과 사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중국에 만약에 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남미에 있었어요. 저를 따라서 남미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또는 8년 전에 남미에서 이거를 복사한 것을 영사 확인 받은 그 서류는 원본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본을 복사해서 영사 확인을 받은 이 영사 확인 받은 서류는 원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머님들이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본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사 확인하는 경우도 예를 들면 상해에서 재학했던 학교는 상해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북경 영사관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 영사관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사 확인을 하러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지금 미리 다 고민하셔서 서류 최악의 경우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사전에 또는 서류를 제출하실 때 코로나 상황이 풀리고 나면 원본을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대학에 강력하게 해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다음 서류는요. 아버님 관련된 서류입니다. 보호자와 관련된 서류입니다. 보호자 관련된 이 7번부터 10번까지의 서류가 대부분의 서류를 차지하는데 7, 8, 9번은 원이신 아버님들에게 해당되는 서류고요. 7번과 10번은 현지 취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자격에 따라서 서류가 조금 달라지겠죠. 7, 8, 9번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7번과 10번은 현지 취업이나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런데 7, 8, 9번 경우는 이 서류는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재직 또는 경력 증명에서 보시면 여기 해외 근무 경력 기간을 해외 근무 경력 기간이 학생의 재외 체류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언제 왔다. 예를 들면 발령 날짜는 2월 말인데 나는 일찍 적응하기 위해서 1월 말에 왔어.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근무 경력 기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재원 분들은 서류가 조금 쉽기 때문에 요 정도 설명하고요. 실제로 서류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현지 취업하시거나 또는 쓰는 분들이실 겁니다. 재직증명서는 물론 회사에서 뛸 수 있을 텐데 현지 취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세금 납부 증명이에요. 세금 납부 증명은 지역별로 또는 그 국가별로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양식이 조금 달라. 지금 이제 고1, 고2 어머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시는 국가에서 이런 세금 납부 증명을 어떻게 떼어주는지 그런 양식을 한번 보셔도 좋을 텐데 만약에 현지어로만 나와 있다. 태국어로만 적혀 있다든지 베트남어로만 적혀 있다든지 중국어로만 그 서류를 전부 공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가 좀 복잡해지죠. 근데 북경 같은 경우는 중국어와 영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와 영어가 같이 나오니까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이런 서류들은 번역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단순 공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증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세금 납입 증명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현지 취업하시는 분들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만약에 이런 서류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을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부터 하셔야 돼요. 이나 영어로 번역을 하셔야 되고 번역된 서류를 그 나라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확인하면 그 수입 인지가 붙은 서류를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공증을 해줘요. 죄송합니다. 수입 인지가 붙은 것을 공증처에서 공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계가 조금 복잡하죠. 만약 사업자 등록증이나 세금 납입 증명이 영어로 되어 있다. 그럼 중국어나 영어 또는 베트남어나 영어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번역하지 마시고 곧바로 외교부 확인 받으신 다음에 공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증 작업은 언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아버님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또는 현지 취업하고 계시는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현지 취업하시거나 또는 자영업 하시는 경우에 공증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 좀 걸립니다. 비용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들은 꼭 지금부터라도 미리 좀 준비하시고 지금 7월에 나오셔야 되는 어머님들 지금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에서 좀 곤란하신 분들이 좀 생기냐면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현지 취업으로 바뀌신다든지 또는 자영업으로 이렇게 바뀌시면서 그 기간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공백이 생겼을 때 세금 납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3년을 딱 나랑 같이 해외에 있었는데 중간에 이 부분이 세금 납부가 이거 어떻게 되느냐 3년이 아니고 4년이나 5년 돼서 세금을 3년 동안 냈다는 기록이 충분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3년 딱 체류했는데 그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기업이나 학교에서 대학에서 시원한 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경우 전업을 번님이 직업을 바꾸시는 현상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이 선처해 주시기를 이런 화면을 통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산다는 거 굉장히 힘든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냥 딱 자를 재듯이 잘라버려서 몇 개월 동안 안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할 필요 있지만 우리가 해외에서 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또는 체류기간이 1일을 모자라서 또라서 3년 특례 자격이 안 된다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대학에서 우리 제외에 나와 있는 많은 학생들 상황들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좀 더 많이 포용력 있게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부터 여기 14번 서류들은 조금 쉬운 서류들인데요. 가족원 서울에 나오시면 주민센터 가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서류 아니고요. 여기 출입국 사실증명서 12번 서류가 주민센터에 나오시면 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고요. 여기 11번 서류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재외국부 등본은 현지에 계시는 영사관에서 띄시는 게 제일 쉬워요. 네. 영사관 방문하셔서 이거 띄는 게 제일 쉬운데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띨 때 꼭 하셔야 될 건 우리 학생들 거 가져가실 때 최초 입국한 날 도장 여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권에서 바뀐 여권이 옛날 여권인데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러면 그 옛날 여권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등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초 입국일 여권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물론 해외에서 선거하셨던 어머님들, 아버님은 이미 이게 등록이 되어 있으실 건데요.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또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우리 영사관에서 하시면 제일 좋고 만약에 잊어버리시고 한국에 나오셨다 그러면 하지만 이거 온라인으로 발행합니다.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공인인증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영사관에서 해오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Q&A 질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를 말하는 건데요. 중국에 계신 어머님들, 중국 외교부인데, 하시는 분한테 어차피 우리 서류 맡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 뛰어다닐 수도 있지만, 공증하시는 분한테 서류 맡겨야 되니까, 그분한테 외교부 인증하고 하면 비용이 첨부되고 아마 해줄 겁니다. 네, 외교부 인증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외교부 인증, 그리고 안에 가서 확인,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교부 인증, 그 다음에 공증처에 가서 공증받는 거를 한꺼번에 맡기시면 제일 편합니다. 물론 뭐 내가 직접 하겠어 그럴 경우에도 중국 외교부를 가셔야 됩니다. 중국 외교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것 같아요. 이번 사실증명 발급 신청 위임장인 건 어떤 거냐면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출입국 증명을 출입국 사실 증명을 주지 않더라도 대학에서 이걸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게. 왜냐하면 입국하고 난 다음에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사실 증명을 우리가 뛸 수 있어. 대학에서 이렇게 뛸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임을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 정도만 표현되고요. 여기 제가 위임했다라는 것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신청인은 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이거는 대학이 하는 겁니다. 대학이 이 서류를 띄는 거니까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사유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15번에 제3국 수학사유서 이건 해당자에 하는 부분인데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 근무하신다든지 해서 분쟁국이나 또는 위험지역에 발령이 나셔서 가셔서 학생이 따라갈 수 없는 경우 그럼 이란 이라크가 분쟁이 났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쿠웨이트에서 근무한다. 공부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쓰는 게 제3국 수학사유서예요. 그러니까 엄마 해외에 있으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16번의 사유서는 지금 밑에 있던 그런 양식입니다. 이거는 고려대학교 양식인데 보시면 학기 누락이나 중복, 월반, 휴학, 조기 졸업, 국내 체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 사유서를 작성하라는 건데 누가 쓰느냐? 어머님이 쓰시면 됩니다. 아버님셔도 되고요. 어떤 이유로 해서 학기가 누락이다. 주로 예를 들면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한국 학교로 넘어간다든지 한국에서 나와서 인터내셔널 스쿨로 들어간다든지 로컬 스쿨로 넘어간다든지 해서 3월 학기제에서 9월 학기제 같은 걸로 바뀌는 케이스. 그런 경우에는 누락이나 중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 또는 중복 뭐 이런 얘기를 쓰셔야 되고요. 월반이라고 하는 거는 한 학기라기보다는 두 학기 이상을 월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사유서를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교에서 어떠한 이유로 월반을 했다라고 하는 사유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개의 학기 이상이 빠져버린 경우에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조기 졸업이나 국내 체류 이런 것도 꼭 써도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2년 전과정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며칠씩 이렇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해서 어머님들도 사유서를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명확하게 써주시면 이 대학에서 서류를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마지막을 가고 있네요. 20번, 21번 사실 같은 건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학업 능력 입증 서류라는 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각 학교마다 서류 평가하는 학교들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이런 항목이 있어요. 제목은 다 다르고 뭐 기타 서류라고 할 수도 있고 학교 생활 보충 자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3특의 경우는 연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대부분 10매에서 15매 10장에서 15장 정도만 제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항만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직접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중앙대학교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서류, 이게 서류 이름을 쓰겠죠. 예를 들면 학교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봉사활동에 관련된 서류 이름을 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것과 그다음 어떤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쓰는데 중앙대학교가 200자를 쓰라고 이게 어렵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중앙대학교가 이렇게 200자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들은 그렇게 뭐 많이 쓰라는 얘기도 규제도 별로 없고 또 학생들이 또 많이 쓰지도 못하고요. 중앙대학교가 15매로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다. 요거는 고려대학교 겁니다. 고려대학교 건데 이름이 활동증명서류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양식이 조금 더 바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점수라고 써 있다 보니까 뭐 다 점수만 내야 되냐 스펙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부러 이제 대학 측에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준 건데 이 부분들은 고대는 조금 바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있는데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또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다 말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요 활동증명서류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학업능력 입증서류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자신을 더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러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활동증명서류 또는 뭐 학교 관련 서류들을 할 수상 경력이라든지 활동 사실 증명 같은 것들을 좀 받아두시면 미리 정리를 좀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을 받는 경우가 인터내셔널 스쿨에서는 사실 상을 잘 안 줍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뭐 저희들이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뭐 중국에 계신 어머님들은 많이 아시지만 돈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기부금, 도네이션 이런 걸 바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상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좀 상을 받는다면 그런 것들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활동사실 같은 경우에도 IB 하는 학생들은 CAS를 하지만 그렇지 AP 학교나 다른 학교는 그런 규격화된 어떤 부분들이 없으니까 미리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학교 직인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거 어떤 뜻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영사 확인하는 것하고 학교 직인 받는 게 조금 다른데 학교에서 성적 증명, 뭐 재학 증명 이런 거는 학교에서 도장도 찍고 그리고 영사 확인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이제 학교 도장에 찍혀 있는 것도 있지만 학교 도장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또는 담당자가 도장을 좀 찍어주시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좀 생기냐면 전혀 학교와 상관없는 서류를 들고 와서 학교에서 이거 찍어주세요 그런다고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디 밖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학교하고는 전혀 무관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거 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원래 그 서류를 발급했던 곳이나 봉사활동을 했던 곳에 가서 도장을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학교 직인을 받는 것이나 여러 가지 사실에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교사 추천서하고 스쿨 칼렌더 이거를 제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스쿨 칼렌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가 언제 시작했느냐 언제 마쳤느냐 이제 그거 알아보기 위한 건데 꼭 올해 거 아니라도 예전에 있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옛날 거 내야 되는데 옛날 자료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그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 일정표 이런 거 제출하셔도 그 크게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교사 추천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제출 희망자라고 써있지만 어떤 학교는 필수이고 어떤 학교는 낼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학교는 희망자에 한해서 내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학교별로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교 양식을 사용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이 안 되거나 또는 뭐 양식 사용하시기를 좀 안 하시거나 뭐 그러는 거 이런 거는 전부 해당 학교 양식 해당 학교 양식이라는 게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편지 형식으로 써도 전혀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천서는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카운셀러가 쓰는 추천서가 있고 교사가 쓰는 추천서가 있는데 카운셀러가 없는 경우에는 카운셀러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냐면 서울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이게 구분해서 두 가지를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구분해서. 근데 이제 서울대와 연대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한 분 추천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서에 관련돼서 어느 분이 써주시는 게 제일 좋냐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자기를 제일 잘하는 학생, 잘 아는 선생님이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어떤 말 하실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를 제일 잘 알고, 아주 좋은 거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학생 불러서 내가 너 추천서 써주면 안 되겠니? 네, 그런 경우가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조금 한 번 더 다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원본 제출에 있어서 이렇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 써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증, 네, 이거는 사실 영어가 아닌 다른 서류로 쓰여진 경우라고 한다면 성적증명이나 재학증명서도 마찬가지로 공증 받아야 됩니다. 아버님 서류들 중에서 영어가 아닌 경우도 전부 다 공증. 우리 아이가 이름이 홍길동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 길동홍이라고 써있지 않고 데이비드 홍 이렇게 만약에 써있다. 그러면 데이비드 홍으로 나와 있는 거순 서류는 홍길동의 서류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서류예요. 그러니까 만약 학교에서 데이비드 홍이라고 써놨으면 이게 전부 다 바꾸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데이비드 홍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보시고요. 다른 친구의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어머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길동이라고 했을 때 길 띄우고 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스페이스까지 다 맞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우측 상단에 수험번호를 꼭 기입하시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수험번호를 생년월일 쓰라는 것도 있고 이름 쓰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여기 수험번호 꼭 기억하시고 모든 서류에 이거 다 기입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연락처가는 위에 있는 건 한국 번호고요. 이메일 주소 그리고 얘기도 많이 했고요. 앞으로 또 얼마의 시간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시하는 날까지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에 대한 질문 하셨는데요. 최초 긴 여권을 가져가야 되는 경우는 제일 처음 등록하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맨 처음 등록하실 때만 최초 입국한 도장 찍혀있는 그 여권을 가져가셔야 돼요. 중국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중문으로 서류를 받습니다. 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중국 로컬 또는 뭐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의 로컬 학교를 다니면서 서류에 영어가 없는 경우, 이거는 학교에다가 부탁하셔가지고 그 중국어 괄호 열고 영어를 이렇게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비용 부담도 안 들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머님이 샘플로 이렇게 써가세요. 학생 통해서 번역 다 시켜셔가지고 요 글을 좀 넣어줘 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서류를 중국어 영어인지 아니면 베트남어 영어 또는 뭐 다른 태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언어가 같이 있어야지 어머님들이 그 부담이 별로 없으신데요. 만약에 중국어로만 받았다. 중국어로만 서류를 받았다 하실 경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번역하세요. 한글로 번역을 하시든지 영어로 번역하시든지 번역하시고 번역한 거를 공증받으셔야 됩니다. 공증처 있죠. 공증처에 가서 번역하셔야 되는데 아까 외교부 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학생 서류는 외교부에 가지 않습니다. 학생 서류는 외교부 가지 않으니까 공증하신 다음에 바로 영사 확인 받으시면 돼요. 아빠 서류 중국어로 되어 있다든지 현지 언어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아빠 서류는 한글이나 영어로 번역하시고 외교부 인증 받으시고 그리고 공증처에서 공증 받으십시오.
아빠 서류하고 학생의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리고 네, 서류 몇 부 준비해야 되냐요? 물으셨는데 원래는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의 입학처를 찾아가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만 하시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대학 입학처에 가서 자, 원본 여기 있어요. 받으세요. 라고 해서 원본 대조필 도장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네, 이때까지는. 한 분만 원본 받으시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직접 한국 대학에 가셔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 대학들이 오지 말아라. 우리는 우편으로만 받겠다. 라고 한다면 전부 영사 확인 받으셔야죠.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럼 몇 부 해야 되나요?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죠? 6개 학교를 쓸 수 있는데 저는 7개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더 도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한 부의 경우에 또 제출해야 되니까 7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2년 특례는 부모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12년 특례는 뭐 전혀 부모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사 확인, 학생에 관련된 영사 확인은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그리고 졸업 증명, 예정 증명은 졸업 증명인데요. 네. 인터내셔널 스쿨 다니는 경우 졸업 증명서라는 서류가 없습니다. 인터내셔널 스쿨 다니는 경우들은 졸업 증명서라는 서류가 없고요. 졸업장을 복사해서 영사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학교에다가 졸업 증명서 떼어달라고 해도 안 떼어줘요. 원래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졸업장을 복사하셔서 졸업장을 영사 확인 받으시면 그게 졸업 증명이 됩니다. 학교에서 떼어주는 사유서나 확인서 이런 거는 영사 확인 아닙니다. 영사 확인을 받는 서류는 재학, 성적, 졸업 이렇게 3가지예요. 학생의 경우 재학, 졸업, 성적 딱 3가지. 이 3가지 외에는 영사 확인 받지 않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도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네. 현 상황이 안 좋아서 영사 확인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아직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다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집 요강 보시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영사 확인 받으실 수 있다면 받아두십시오. 그게 더 안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유효기간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는데요. 대학에서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제출 3개월 전 정도로 띈 걸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띄었던 거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다른 아버님이시네요. 기러기 아빠라고 지금 하셨는데 기러기 아빠는 올해부터 특례 자격이 안 됩니다. 양 부모님이 다 학생과 같이 해외에 있어야지 특례 자격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나머지 방법, 한국대학 가는 방법은 수시 전형이 있는데요. 한국대학 수시가 이렇게 만하지는 않아서 그건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을 연락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